오늘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제 계속 예비고의 대상으로 학교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각 학교마다 한 2시간, 3시간씩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내용 정리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학교마다 이제 각 일반고마다 또 설명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떨고 있는지 지금 그 실내 온도가 낮아가지고 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준비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한 소장님이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앞선 설명회에서 자, 저희가 고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면 4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그리고 수능, 교육과정, 학생부 관리. 자, 뒤까지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빈 칸들은 이제 좀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교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28 대입 이후의 개편안에서는 교과 모집의 인원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 부분에서 이 점들도 일부 좀 고려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 정성평가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시에서도 교과 정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또는 여기서 빠져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정성 평가가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추천의 모집 인원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외부 요인이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80% 넘게는 사실은 이제 강남 소재의 중학교 자제를 두신 분들이신 것 같고 한 20% 정도가 이제 송파권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 추천의 모집 인원 증대가 사실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강남 송파권에서는 큰 의미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교과 전형, 일부만 종합 전형에서 학교 추천이 있고 이 추천이 문제가 되어지는 대학과 전형은 서울대 지역균형과 가톨릭 학교장 추천의 의예과 그리고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이 3가지만 거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그 학교에서 추천을 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희망했을 때 웬만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받는 추천 인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불합격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추천자가 부족해서 합격을 못하는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의 모집 인원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학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 동학년의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각각의 고등학교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더 유의미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뀌어진 5등급 체계 내에서 1등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2등급까지 방어를 해야 되는 학생 또는 1등급만이 아니라 아주 고득점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설명에는 쉽게 말하면 이 3가지로 계속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하거나 100점이 아니더라도 99점, 98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 그리고 그 다음은 1등급 방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학생들 2등급 방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 이렇게 좀 가급적 편의를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나 아니면은 좋은 의대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또는 서울대의 좋은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고득점을 원점수를 고득점을 해야 되는 이슈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진학을 안 한다라고 하면 1등급 방어 자체가 목표가 될 것 같고 제가 앞선 여러 설명회에서는 종합전형이나 또는 논술이나 정시까지 가더라도 2등급 방어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첫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과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과 성적이 아마도 현재까지 선배들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게 교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조성되고 있고 그러한 편향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과적 또는 이제 대학 진학 자체를 인문사회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교과 성적에서 재미를 볼 수 있고 기회가 좀 더 현재보다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각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성적 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그 C 또는 D, E의 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가 얼만큼 다수가 있느냐가 해당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사실은 꽤 비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의 성취도의 CDE의 분포 비율에 따라서 해당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자, 수능 부분에 대해서는 정시 모집의 인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16개 대학이 40% 이상 선발해서 30% 선발도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수시에서의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충족되어져야 되는 학생들. 하지만 그 최저 자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그 소식이 앞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현재의 모습은 고려대나 홍익대 또는 일부 연대의 경우까지도 높은 수능 최저에 의해서 강남권 학생들이 조금 더 진학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의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의 선택 기준이 있겠죠. 각각의 과목에서 공통 과목은 어떻게 이수를 하느냐, 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는 어떻게 이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있을 텐데 해당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각각의 과목마다 단위수가 어떻게 배정되고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대학에서는 동일한 과목에 대한 이수에 대해서 단위수,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진 상태에서는 학점이죠. 이것을 4학점으로 이수했느냐, 3학점으로 이수했느냐는 그 중요도보다는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학생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단위수, 학점을 좀 낮게 배정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과목들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1학년 때 대부분 다 편성되고 있는 공통 과목들의 경우에는 굳이 4학점 또는 5학점으로 편성하기보다는 3학점으로 편성을 하고 남는 학점들을 가지고 더 많은 과목을 학생들에게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지는 고등학교들이 좋겠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시를 드렸을 때 과학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공통 과목들을 3학점보다 높게 편성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애초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고에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의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학교의 진학 실적을 높이는 데 있어서 수능을 통해서 진학 실적이 잘 나오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고등학교냐, 또는 종합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진학 실적을 좋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교육 과정을 펼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학생부 관리 부분도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관리 부분은 학교의 풍토, 특히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연구부장 교사 선생님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학생부의 관리되어지는 질이 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적극성, 여전히 학생들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바뀌어지는 학생부의 내용에서 대입 개편안에서 대학과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서사가 강조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서사 구조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서비스 같은 거를 받아서 학생부를 관리하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서사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좀 직접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를 선택하는데
학교에 이제 면학 분위기의 영향을 좀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그러한 면학 분위기는 이렇게 교과 성적의 분포도에 의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동시에 실제로 학교에서 얼만큼 진학 지도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런 점들은 꽤 비슷하게 학생부 과제를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진학 지도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진학 지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송파구와 강남구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 소재는 아닌데 동북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파와 강동은 이제 같은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인데 동북고까지는 사실은 뭐 그 외곽에 있는 송파의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학교고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학교라고 그 보여지기 때문에 동북고를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학생 규모를 시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의 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고부터 해서 마지막 문현고 동북고까지 그리고 각각의 인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막대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1학년 학생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당연히 10%의 성적을 받게 되어지는 1등급의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 왼쪽에 있는 학생들의 수는 34%의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세 개 층으로 좀 나눠서 계속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메이저 의대나 좋은 서울대 좋은 학과를 진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원점수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얼만큼의 높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학생인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아이가 보인고를 가든 보성고를 문정고를 가든 학교와 크게 관련 없이 그냥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돼요. 100점이나 99점, 98점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환경의 학교를 찾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학교들의 경우에는 99점을 받았는데도 10% 1등급을 못 들 우려가 되어지는 학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90점만 받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점 중반대만 받아도 꽤 높은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A, B, C, D의 분포 비율이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급과 다음의 학생들의 대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대상의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보인고의 경우에는 41등 안에 또는 23등 안에 3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지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계선의 전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간 차이가 좀 존재하겠지만은 그 실제로 1등급 10% 안에 또는 이제 5% 4% 안에는 넉넉하게 들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은 이 인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라면은 내가 이 경계 안에서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고등학교가 더 유리하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의 시험의 문제가 난이도와 무관하게 실수가 항상 나타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시험이 어렵거나 쉽거나 하나 두 개는 틀려요. 무조건. 그래서 96점, 94점을 받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진 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 학생의 경우에는. 다만 학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하지만은 상당히 꼼꼼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의 문제가 조금 평이할수록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강한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험 문제가 까다롭지 않게 출제하고 높은 성실성으로 고득점을 하는 걸 목표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가
시험의 난이도나 분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학교 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2등급 방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 제가 볼 때는 2등급 방어가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다 1등급을 목표하겠지만 이 안에 아마 3분의 2 이상은 2등급 방어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우선적으로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최우선이고 또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1등급 방어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게 또 맞겠죠. 자, 그런 순서대로 접근을 하는 게 알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송파의 경우 또는 이제 강남권까지도 본다고 하더 확대해서 보더라도 2등급 방어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학생들이 과거의 선배들에 비해서 학력의 경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고 현재 기준에서는 4등급 초반 정도 받는 학생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4등급까지는 강남 내에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가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송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어느 정도의 점수까지 해야 우리 아이가 2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설명을 이어갈 때에 부모님들께서 혹시 중학교 학생부를 살펴보셨던 기억이 나신다라면은 우리 아이가 국수형 사과에 대해서 어떤 원점수를 받았는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에 당장에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서 우리 아이의 중학교 때 받았던 2학년 1-2-1, 2-3-1의 원점수를 가지고 직접 대입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등급 방어가 목표인 학생은 재학생의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어요. 2등급 방어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 2등급 방어가 중요한 학생은 재학생의 수가 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이고 역시 1등급 방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1등급 방어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나 유형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출제되고 있는 교과 성적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이제 학교 알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러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비교적 좀 선호도가 있는 잠실여고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러한 페이지로 팝업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잠실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뜬다라면 복수로 뜨겠지만은 잠실여고는 이제 그 한 곳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이제 검색이 됐고 이 명칭을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첫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도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정보가 더 많아집니다. 자, 대부분 이제 주요한 정보는 위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공시 정보의 이 아래에 있는 6개 탭에 꽤 유의미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는 속도가 지금 매해마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살펴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활동과 교육 여건, 이 학업 성취사항 이 세 가지 탭이 부모님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가 진짜 잠실여고를 진학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잠실여고의 이 세 개의 탭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그래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이 가장 오른쪽 탭에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클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인증번호가 뜨고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보시면은 각각의 25년도 4월 기준으로 이렇게 정보가 공시 연원이 나와 있기도 하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엑셀로 다운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가 확인이 되셔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진학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잠실여자고등학교의 성적에 대한 분포 사항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뒤에서 이제 여러 고등학교의 사례를 가지고서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보인고와 이제 잠신고, 영동일고와 잠일고, 여기 아마 펑크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빈칸을 채우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보인고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부모님들께서 처음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자, 여기 있는 국수형 한국사 통사 통과는 모두 다 공개되어져 있는 것이고, 제가 조금 더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1학년 1학기의 성적을 이 6개 과목의 과목 평균을 좀 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만 덧붙여져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보인고의 경우에는 성적 분포의 특징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보인고는 평균이 76.8, 표준 편차가 12.3. 자, 표준 편차가 15를 넘지 않는다라면은 표준 그 편차가 비교적 적은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보면은. 그리고 20점을 넘어간다라면은 표준 편차는 분명히 큰 고등학교예요. 응시자, 그러니까 시험 집단보다는 분명히 변별이 컸다 또는 변별이 작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인고는 비교적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진학에 의해서 표준 편차가 적은 고등학교라고 확인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또 보았더니 A, B, C, D, E 그냥 편의상 90점까지를 A, 80점까지를 B 이렇게 70점, 60점 이하 이렇게 성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E의 성취 등급을 받는 과목 자체가 또는 학생의 수 자체가 매우 적은 학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인고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의 성적을 봤는데 중학교의 성적이 대부분의 성적이 70점 이하를 받던 원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는 내가 시험을 정말 엉망으로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90점 이상 이렇게 점수를 받지 않는다라면은 이 학생은 보인고에 가서 대부분 D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중학교 지금 속해 계신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중학교의 대부분 과목의 원점 그 평균 점수가 80점이 넘습니다. 예. 웬만하면 80점, 80점, 83점 이렇게 점수가 보통 형성이 되어 있고 80점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중학교에서는 약간은 까다로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80점이 넘어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 자체도 10점이 안 되는 중학교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의 평균 자체가 낮아져 있고 표준 편차도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중학교의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시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전부 다 해보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점수들을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정치를 가지고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고등학교에 대입을 해서. 자, 그러한 경우에 보인고에서는 특히나 국수형 한국사 통사 통과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영어 과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1학년 1학기에 전년도의 성적만 가지고 왔긴 했지만은 23학년도, 22학년도로 여러 해를 같이 확인해 보시더라도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80%, 최소 80% 이상의 경향성은 거의 그대로 일치해요. 특정 해의 경우에만 일부 과목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약간 크게 또는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은 한 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큰 그 우려 없이 그냥 한 해의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 또는 2-1, 2-3-1까지 가면은 이러한 각각의 교과목의 출제 난이도는 변화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경향성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영어를 좀 까다롭게 출제를 했다라면은 1-2, 2-1, 2-2, 3-1까지도 영어 출제의 경향성은 거의 웬만하면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의 성적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시뮬레이션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 성적을 반드시 모의로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경에서 1-1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의 성적이 지금 보잉고의 영어를 A가 25.1%라고 하면은 그 10%의 점수는 대략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부터 90점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96이나 97 이 정도는 받아야 10% 안에 들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수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학의 경우에는 최소 98점 또는 99점 이 정도의 점수를 얻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생들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은 중학교 학생들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직접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또는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것은 중학교 때 원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부모님들을 뵌 것에 제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것은 기말고사는 대부분 끝났겠지만 3-2에서의 중간 기말에서부터는 원점수를 높게 받으려는 경향을 아이들이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중학교 때는 그러하지 않다가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갑자기 내가 99, 100을 목표하는 것이 달성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것을 중학교 때라도 99, 100을 달성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적어도 고등학교 때 대응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모두 아이들이 이제 매 한 가지 마음으로 정말 작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3-2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부터 높은 원점수를 추구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연습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각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잉고의 경우에는 A를 받고 있는 과목에 90점 이상을 받는다라고 편의상 본다라고 하면은 53.1%의 학생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고에서 1등급을 하려면 웬만하면은 98을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수행 평가가 거기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96, 97 정도를 받아서도 운 좋게 이제 슬라이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웬만하면 98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잠신고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잠신고는 보잉고와 혹시 비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평균이 76.8에서 70.2로 떨어져 있고 표준 편차도 더 커져 있어서 보잉고보다는 고득점을 했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매우 높다. 그리고 하위권도 조금 더 넓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았더니 D와 E의 등급을 받고 있는 영어와 통합과학의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영어와 통합과학이 비교적 잠신고는 변별이 되고 있는 학교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국어나 수학은 어느 정도 변별이 되고 있는데 국어나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 통합과학으로 변별을 꾀하고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잠신고는 이제 과학 중점 학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과학의 성적을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학의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해줘서 과중의 이점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잠신고는 오히려 이제 과학의 시험을 좀 까다롭게 해서 여기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더 눈에 띄게 이 전략이 더 유효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과학의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출제했을 때 과중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동일고로 넘어가 볼게요. 영동일고는 잠신고와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자체도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실은 말씀드리지만은 평균의 1.5 정도의 차이는 사실은 비교적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동일고가 더 고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좀 더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잠신고와 ABCD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영동일고는 사실은 90점 또는 90점 중반대만 받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잠신고보다. 잠신고는 그러하지는 않죠. 예, 잠신고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영동일고의 경우에는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가장 상당히 그 변별이 되게 출제되고 있는 학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은 93점 이 정도만 받아도 1등급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한국사나 통사의 경우에도 역시 그런 점수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동일고는 어떤 학생들이 가면은 좋을까요? 난이도에 무관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영동일고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 보인고 같은 경우에 이런 학교보다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을 하더라도 그 1등급이 만만치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비하면은 영동일고는 고득점을 분명히 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난이도 무관하게 또는 우리 아이가 실수하는 정도를 고려했을 때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는 영동일고는 상당히 적합한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점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2등급 방어가 현실적인 목표냐, 1등급 방어가 목표냐, 또는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게 목표냐. 고득점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자, 영동일고가 그래도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를 하다가 보면은 같은 학교의 지원자의 과목별 성적의 랭킹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서류는 교육과정 편제표가 같이 대학에 전달되고 있어요. 고교 블라인드, 서류 블라인드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의 편제표가 동일한 고등학교가 1,700개 안에서 일치할 학교가 거의 없겠죠. 혹시라도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한국사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다르겠죠. 그것만 같은 고등학교를 전부 다 소팅하면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는 거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목의 학교 내에서의 랭킹을 실제 대학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득점을 못했을 때에도 높은 랭킹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예, 그런 학생들은 영동일고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보인고 같은 학교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했지만은 랭킹은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또 보인고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점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이런 점들을 상당히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일고로 넘어가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일고의 성적 분포를 보았더니 이렇게 수학이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모두 보다시피 아주 그 각각의 점수 10점 간격으로 꽤 유사한 분포 비율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일고의 경우에도 역시 평균이 상당히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표준 편차도 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일고 같은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높은 원점수만 내더라도 좋은 등급을 1등급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학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잠실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배명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 강남권하고 비교하면은 송파권의 학교들은 분명히 평균 자체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 그 송파권에서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을 보이고 있는 고등학교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면학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잠실고의 경우에 보았더니 역시 2의 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은 매우 적어서 학교의 시험 자체는 비교적 그렇게 그 아주 쉬운 평이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출제하고 있구나.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일정 정도 나오고 있어서 wen만하면은 B나 C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난이도가 좀 배정이 되어져 있고 영어의 경우에 보면 영어 성적의 경우에 보면은 A를 받은 학생이 4.9%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까다롭게 보시면은 송파권의 특징을 보면은 독특하게
오히려 수학이나 과학에서 변별을 내기보다는 영어 과목에서 변별을 내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부분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점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국수형 한국사에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잠실고는 조금 더 학생들이 분포가 좀 넓게 되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잠실여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 자체가 비교적 높게, 그리고 표준 편차도 높지 않게, 크지 않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비율로 A, B, C의 분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학교인 것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잠실여고는 수학의 과목을 약간은 변별이 되도록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반대로 정신여고를 비교를 하면은 정신여고의 A가 55.6%나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여고는 여학교의 특성이라고 하면 수학과학의 평균 점수가 보통 조금 더 낮거든요. 남학고나 공학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러하지 않게 오히려 정신여고에서는 수학 과목이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다 고득점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잠실여고와 정신여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에 그 특기가 있지는 못해서 고득점을 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겠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잠실보다는 정신여고가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예. 또는 아무래도 고득점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80점 또 중반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우리 아이는 88점은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정신보다는 잠실여고가 훨씬 더 적합한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점들을 각각의 과목의 분포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선택하시는데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여고는 특히나 이제 수학 과목 보면은 C 이하를 1.4%밖에 분포하지 않을 정도로 수학을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특징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통합사회도 상당히 변별이 되지 않게 출제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배명고의 경우에는 수학을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는 또 특징들, 대표적인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72.7%. 예. 예. 그런데 이제 한국사, 통과 이런 걸 가지고서 오히려 좀 변별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실 만하고, 배명고의 경우에는 전체 과목을 봤더니 A 자체가 38.2%나 타 학교보다 훨씬 더 높은 A 분포 비율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고득점을 해야 되는 학교죠. 실수가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배명고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실수가 빈번한 학생의 경우라면은. 자, 보성고, 영파여고, 방산고, 오금고의 경우를 보면은 자, 이렇게 평균 자체가 70점 전후를 보통 보여주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리고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A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B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25%, 20% 정도를 전후로 오고 가고 있는 고등학교들입니다. 자, 보성고의 경우에는 보았더니 큰 특징까지는 아니고 역시 통합사회가 조금 더 변별이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 정도. 그리고 영파여고 같은 경우에 영어를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해서 2 이하가 42.4%나 될 정도로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죠. 영파의 영어. 그리고 방산고의 경우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신고, 이제 송파의 과학중점학교에 대조되는 두 학교잖아요. 그래서 잠신고와 방산고의 경우에 보면은 잠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오히려 까다롭게 출제해서 그런 과학에 내실 있는 교육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사는 오히려 이제 통합과학을 가장 조금 더 평이하게 출제해서 그 과중의 과목 이수를 많이 한 학생들이 방산 안에 많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쨌든 좋은 점수나 좋은 언점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학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의 의도가 되어져 있는 건지, 그냥 현상적으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 방산의 경우에는 과중으로 어쨌든 수시의 결과가 조금 더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와 오히려 영어와 통합사회가 과중인 학교인데 국어, 영어,
통합사회를 이렇게 오히려 변별을 내서 출제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도 약간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가 비교적 좀 더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는 고등학교다. 하지만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죠. 예. 오금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평이해서 2등급 이런 학생들의 수가 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소수의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학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문정, 덕수, 문현, 동북고. 예. 뭐 관심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특징적인 것만 짚어드리면은 이제 그 문정고에서의 이제 국어의 변별, 그리고 역시 문정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전문교과 거점 학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협력 학교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통합과학을 조금 상당히 그 출제를 난이도 있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 특히나 이런 통합 과학의 경우에 이과생들의 경우에 보면은 1학년 때의 통합과학의 성적이 조금 쉽게 출제되는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보성고라거나 이렇게 방산고 또는 오금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잠실여고 이런 학교들의 경우가 2학년이 되면서 일반 선택의 과학 또는 진로 선택의 과학을 맞이하다 보면은 1학년의 통과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시험 문제의 유형도 훨씬 더 까다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원투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간 문항이 개발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통합과학은 단 몇 년밖에 사실은 문항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처럼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고등학교의 과학을 1학년 때는 매우 우습게 생각을 하다가 2학년이 됐을 때 아주 큰 코 다치고 이제 크게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그 지난 설명회에서도 상당히 강조드렸지만은 이과 쪽의 트랙을 이제 염두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은 여름 방학과 하반기를 과학 선행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수학이 여러 대학에서 필수 과목처럼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은 수학의 단위수가 3학점이나 4학점으로 한 과목 또는 많아야 두 과목을 하는데 과학은 웬만하면 세 과목 또는 많으면 네 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학의 학점보다 과학의 학점이 훨씬 더 높아요. 예, 1.5배나 또는 2배 가량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과학에 좋은 성적을 얻어야 사실 대학 진학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시간 들이는 거 상당히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과학에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통합과학을 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과학을 대비하는 시간을 좀 먼저 보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덕수고 역시 뭐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되어지는 경향성이 있죠. 문현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북의 경우가 영동일고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죠. A 국수형 한국사 통사 통과의 평균으로 보면은 A를 받고 있는 학생의 수가 5.4%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80점 후반대만 받더라도 대략적으로 1등급을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동북고의 결과죠. 네, 그래서 그 고득점을 할 수 있겠다. 시험 문제가 까다롭더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라면은 이런 학생들에게는 영동일고를 포함해서 동북고 같은 환경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북 같은 경우가 또 교육 과정이 비교적 잘 되어져 있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도 동북에서의 내신 또는 교과 성적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자, 교육과정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인고부터 이제 문현고 동북고까지. 자,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교과, 학교 재량 AP, IB 과목 등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제 일반고에는 AP나 IB를 송파나 강남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비교해야 될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나 학교 재량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교 재량보다는 이제 전문교과가 우수한 학생들, 뭐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 전문교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과군들로 구분했던 것을
패스냐 C 등급이냐 B 등급이냐 A 등급이냐 등급으로 제가 척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상당히 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뭐 지난번에 서초구 이야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몇 분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소장님께서 몇 명 학생들을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하신 거죠라고 했죠. 근데 이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앞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야기를 절대로 말할 것 같아요. 예. 예. 저 나름대로는 제가 뭐 이야기하는 발언을 조금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좀 피해 가야 되면서 동시에 알맞는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맥락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예. 자, 공통교과는 그냥 패스. 공통교과는 이수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3학점으로 이수하는 학교가 더 좋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일반 선택, 지도 선택, 융합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넣지는 않았어요. 예,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설명도 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전부 다 공통교과는 이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일반 선택과 지도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1등급 방어까지 하는 것이 목표인 학생들은 일반 선택과 지도 선택이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예, 가장 그거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A냐 B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반 선택과 지도 선택 모두 다 B 이상을 평가를 했다라면은 저는 큰 문제까지는 있지 않다. 하지만은 AA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보다 유리하진 못하죠. AA 평가를 받는 학교에서는 알맞게 일반 선택과 지도 선택을 취사 선택해서만 고르면은 유리해지겠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분명히 뭐 프리미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비비를 받고 있는 학교가 그러면 진학할 수 없느냐? 진학할 수 없다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서울대 의대 진학할 수도 있다. 예. 하지만은 매우 힘든 길이 되겠죠. 예. 제 지도 경험상 매우 힘든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반 선택이나 지도 선택에 C가 있는 학교 우려가 됩니다. 예. 좋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곳을 목표한다라고 하면은 C가 하나라도 있다라면 일반과 지도에서 C가 있다라면은 저라면은 피할 것 같아요. 왜 대안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C가 있는 학교, 뭐 저희 아이가 뭐 그 최상위권의 대학을 목표하고 있다라면은 C가 일반과 지도에 있다라면 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시각으로 보시고 융합 선택의 과목은 크게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차피 융합 선택을 많이 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것이 뭐라고 될까요? 이것이 뭐 적절하게 더해진다라면은 그 아이의 특색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니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융합 선택이 B 또는 A가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반과 지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최상위권, 뭐 좋은 의대를 가려고 한다거나 뭐 인문사회나 이공계를 목표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또는 연대고대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문교과 이수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자, 꽤 뭐 성대나 서강대, 한양대 이런 곳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전문교과를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고등학교 내에서 이수하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이수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과목들을 문과는 전문교과 이수 여부가 필수적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경쟁이 치열하진 않아요. 당연히 문과 학생도 전문교과 이수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더 눈에 띄겠죠. 그게 그 학생의 특색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쟁은 이과의 최상위권의 경쟁이 전문교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높은 원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전문교과까지 중요하고 1등급 방어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그냥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또는 2등급 방어하는 학생이라면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등급 방어가 그냥 목표인 학생은 사실은 연대나 고대까지 진학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일부 이런 C가 들어가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이러한 학교에서 오히려 내 점수 상황이나 이것이 잘 맞아서 훨씬 더 이점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존재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보인고의 경우에는 일반 진로 모두 다 상당히 송파 내에서 눈에 띄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문 교과도 수학과 과학이 두 수학과학 모두 다 편성이 적합하게 되어져 있어서 3-1까지 이수할 수 있게 무리 없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재학생 때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3-2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은 평가에서 모두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2까지에 대해서 평가가 더 필요하시면 그때 그 개설되어져 있는 과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신고는 융합 선택이라는 것은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인고랑 크게 유의미한 차이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문과의 학생들이라면은 이 융합 선택의 과목이 조금 더 이과보단 유의미해 보여요. 이과생들은 이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하기에도 바빠요. 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은 조금 더 과목 이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융합 선택을 적절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영동일고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의 과목을 2-1과 2-2까지 두 학기 동안 나누어서 이수하게 되어져 있고 또는 그 내용 중에서 한 학기에 그 4과목이 안 되는 3과목밖에 이수할 수 없게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의 편성이 좀 아쉽고 진로 선택의 편성도 3-1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 교과까지 같이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3-1에만 편성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가 충돌되어져서 결국에는 전문 교과를 선택하면 진로 선택을 일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진로 선택을 많이 하면 전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일고 그리고 잠실고의 경우에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제가 급간을 A, B, C로만 하다가 B와 C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됐었던 학교들 잠실과 영파 같은 경우에는 B- 평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수를 매우 수려하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대 진학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점이나 공유 캠퍼스까지 활용을 하면은 전문 교과나 또는 일부 진로 선택까지 이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이수할 때는 5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외부 학교에 갔을 때는 5등급 평가를 받지 않고 A, B, C, D, E로만 평가를 받아요. 여기서도 한 가지 전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보인이나 잠실, 영동일고 같은 학교를 가서 학교 내에서 전문 교과를 모두 다 1등급을 받아내는 특색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최상위권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그냥 진로 선택까지 이수하고 전문 교과 이수는 거점에 가서 하겠다. 거기서 거점에서 이수하면서 그냥 A 등급을 받겠다. 거점에서 하면은 그 원점수를 높게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평균이 99.8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100점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이수가 더 중요한 예전보다 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도 나름대로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잠일고, 잠실고, 자, 잠실여고, 자,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학교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 내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자, 전문 교과는 학교 재량에서 평가를 할 것이 없었던 이 막대기로 되어져 있는 것은 평가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학교들보다는 C로 평가를 받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나 학교 재량이 평가가 된 학교가 차라리 더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남 쪽에 가서 강남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문정 같은 경우가 이제 거점을 활동을 하면서 일반 선택, 지도 선택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져 있고 한데 동북의 경우가 여기서 이제 AA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과정에는 여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는 있지 않은데 역시 이제 거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거점으로 이수할 수 있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학생부 지도. 예, 학생부 지도 부분은 오른쪽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는 이제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학생부를 잘 기록을 하려면은 학교 내에 활동이나 학습의 양질의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학습과 활동의 기회가 있는 것이 왼쪽에 있고요. 실제 학생부를 기록하는 것이 오른쪽 측면에 있습니다. 자, 이 에디트는 단순 편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이 했었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선생님께 제출한 것 등등을 모두 선생님이 취합을 해서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만 편집을 하는 의미로서의 에디트를 쓴 것이고요. 임프루브는 이제 그 용어 그대로 학생의 내용 등을 근거해서 선생님께서 더 알맞게 재평가해서 업그레이드한 기록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우수한 기록으로 고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임프루브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는 학생들의 공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자기평가서 등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학생들의 자기평가의 내용들이 얼만큼 학생부에 잘 반영이 되느냐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자, 위에 오른쪽에 서사. 자, 서사 구조가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보다도 더 빠르게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실제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두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 보인고와 영동일고, 잠실여고와 보성고 정도는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정도부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타나게 되겠죠. 자, 아마 이 페이지가 이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제 맘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맘대로 했다. 자, 보시면은 교수 학습, 세특에 관련되어지게 반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율이나 진로에서의 기록, 그리고 특색교육 활동. 자, 특색교육 활동이 A인 학교들이 보통은 학생부 기록이 잘 되는 학교랑 꽤 일치가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유의미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잘해주는 학교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색교육의 활동에 유의미한 학교들을 또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디트가 B라고 하더라도 임프루브가 B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 활자를 편집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재평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우수하게 기록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프루브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C를 받고 있는 임프루브나 특히 에디트에서 C를 받고, 여기 이제 C가 있진 않나요? 여기서 C를 받고 있는 학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종합전형을 생각하신다라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 기준은 여기서 이 에디트과 임프루브 모두 다 BB를 받는 학교 이상, 이런 학교들이 종합전형의 최소 선택의 기준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드릴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능은 학교 내에서 내신과 수능의 유사성, 자, 이것이 상시 학습을 통해서 수능의 대비가 얼만큼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리고 수능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이것은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고 학교의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빈번하다 보니까 진득하니 수능 학습에만 몰입하기,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아닐 때 수능 학습에 몰입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수능 사교육의 도움, 뭐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리를 했고요. 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수능 중심으로 진학을 시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고, 가장 오른쪽에는 수능 성적이 최근 추이, 해당하는 각각의 고등학교가 최근의 추이가 어떠한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경우에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 잠신고보다도 더 최근 추이가 좋은 거죠. 자, 이보다 보인고만큼은 아니지만은 잠신과 영동일고, 그리고 배명고, 그리고 문정고, 그리고 동북고의 경우에도 꽤 좋은 추이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정시로 진학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혼자서 수능 공부를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학생이다라고 또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의 내신과 유사성이 좀 높은 학교를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몰입하기 좋은 여건이 있대, 분위기를 타서 학생이 이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경우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 이제 수능 중심으로 진학을 시키고 있는 학교다, 이건 또 반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일부 학교는 오히려 수시로 진학 지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맞게 수능의 기준에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해의 점수 척도를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자, 이것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송파구 전체의 평균을 내보았어요. 송파구의 고등학교의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송파 내에서 보았을 때에 보인고와 보성고와 창덕여고와 잠신고는 정시 모집으로 진학하는 것이 송파 전체의 평균보다 더 좋게 진학을 하고 있었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금, 영파, 문정, 문현의 경우에는 정시로는 그러하지 못한 송파 전체의 평균보다 정시의 결과가 조금 아쉬운 고등학교였다. 그리고 또 수시의 관점에서 보면 영동일고와 잠신여고, 그리고 보인, 보성의 경우에는 송파 전체의 평균보다 수시의 진학 결과가 더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문정, 문현, 가락, 방산, 잠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그렇지는 못한 이런 부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런 각각의 고등학교의 특성에 또 같이 고려하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강남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송파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자,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 이제 휴문부터 세종 품문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휴문이나 중동은 이제 올해의 입학생이 조금 적었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부 인원의 변동이 조금 더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의 학교들은 사실 300명 넘는 학교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강남에 있는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 400명에 근접하는 학교들이 꽤 다수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의 2등급 방어 이런 거 강남에서도 꽤 해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그려집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당연히 강남에서도 높은 원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할 거고, 1등급 방어가 목표인 학생 또는 2등급 방어가 목표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역시 2등급 방어를 하기에는 재학생의 수가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게 당연히 우선적으로 검토될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등급의 경우도 역시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각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출제의 어떤 이제 특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휘문, 중동, 경기, 단대부고 이렇게 볼게요. 자, 휘문, 중동, 경기, 단대부고. 자, 휘문의 경우를 봤더니 평균이 이제 80점이 넘어가고,
표준 편차가 13.8. 자, 중동도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휴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이 조금 더 낮은 78. 그리고 경기 보았더니 66.2점. 이제 휴문보다 훨씬 더 평균이 낮은 걸 보여주고 있고 표준 편차도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단대부고 다시 휴문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79.1 그리고 표준 편차도 유사한 14.1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문하고 단대부고와 숙명여고 이 세 개 학교는 상당히 분포의 모습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도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점에서 휴문의 경우에는 수학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고 있죠. 상당히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 받고 있는 학생의 수가 많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통합과학은 비교적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A, B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가 63%가 넘어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80점을 받으면 3등급 턱걸이 겨우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등급을 받아내기 위해서 휴문에서 어쨌든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진학 가능성이 높고 역시 이 수능 학습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가기 좋은 여건인 휴문으로 진학하겠다라고 하면은 정시를 가더라도 3등급이 많아지면은 제가 볼 때는 감점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높거든요. 고등의 교과 우수 전형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바뀌어진 개편에서는 2등급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휴먼에서 2등급 방어를 한다라면은 90점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휴문과 뭐 단대, 경기, 중동 이런 학교들에서 이제 고민들이 좀 되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동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확실히 휴문보다는 A를 받고 있는 학생의 수가 조금 더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더 낮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32.3과 26.4. 그래서 이런 경우도 두 학교 중에서 고민을 하는데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다라면은 휴문보다는 이제 중동이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아닌가라고 비교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출제되느냐가 휴문과 중동을 비교하기에 상당히 또 유의미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서울대에서 이번 주에 그 권장 과목이 발표가 됐잖아요. 28학년도. 근데 이제 과학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을 이제 3과목만 하면 된다라고 되는데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을 전부 다 미적 2까지 그리고 기하, 확통까지 모두 다 이수해야 된다고 수학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것처럼 수학의 중요도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휴문과 중동 또는 유사한 단대부고와 다르게 경기의 경우에 보면은 역시 이 학교들보다는 A의 분포 비율이 분명히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0점 뭐 중후반대 정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대략의 많은 과목에서 뭐 98, 99, 100까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1등급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다수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경기고의 선택이 상당히 적절할 수가 있고 올해 1학년의 학생들의 경기고의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기고 같은 과학 중점 학교가 이점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과목 이수가 과거보다 더 중요도가 커졌는데 과목 이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경기고가 어떤 고등학교보다도. 그래서 경기고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고 저는 이제 작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중반보다 오히려 일반반이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과중반의 경우에는 그 물화생지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12개를 모두 다 해야 되는 방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일반반의 경우에는 역시 그 안에서 불필요한 지구과학이라거나 불필요한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에 일반 진로는 이수를 안 하고 선택적으로 하면서 전문 교과를 더 많이 이수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고를 가되 일반반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이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강남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경기고가 꽤 좋은 여건이 교육과정으로는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대부고는 이제 수학
꽤 뭐 휘문하고 유사하죠.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휘문하고 또 독특하게 통합과학 상당히 뭐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고 뭐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 보면은 만점 받는 학생들이 뭐 3, 40명 될 정도로 이렇게 평이하게 통합과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여학교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좀 모아두었습니다. 숙명과 진선, 경기여고, 은광여고. 자, 이렇게 좀 비교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숙명, 진선, 경기, 은광. 자, 숙명, 뭐 휘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평균과 표준 편차 보여주고 있고 A의 분포 비율 보여주고 있죠. 자, 숙명 외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어 상당히 까다롭게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도 90점이 겨우 A를 이제 턱걸이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1등급에 턱걸이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 2를 21.8%가 받을 정도로 영어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강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숙명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통합사회가 상당히 조금 평이하게 또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좀 숙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성 같은 경우에는 숙명에 비해서는 조금 더 A의 분포 비율이 조금 더 낮게 보여주고 있어서 고득점을 난이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숙명보다는 진성 같은 환경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학생부를 관리해 주시는 노하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숙명보다는 진선이 분명히 더 좋아요. 그리고 숙명도 기록을 잘 해주시긴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경우가 기록이 잘 되고 소통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선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부 관리를 잘 해주는 학교거든요. 강남에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까지 고려한다면은 진선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여고 보시면은 두 학교보다는 이렇게 또 평균이 조금 낮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영어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학교 등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은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선도 연구학교였고 과목의 이수가 조금 더 그 유리했던 점들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과정의 이점을 조금 일부 볼 수 있는 고등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다시피 2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가 꽤 많이 있잖아요. 이 앞선 세 개의 여학교보다는 면학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의 비율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산, 중대부고, 개포고, 현대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산의 수학 2.3%. 자, 중산 상당히 학력이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죠. 자, 이런 부분들 수학에 강점 있는 학생들 상당히 노려볼 만한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대부고도 꽤 변별력 있게 시험이 전부 다 출제되고 있어요. A 분포 비율이 타 고등학교보다 분명히 좀 낮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포고도 개포고는 조금 과목 간의 편차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상당히 또 출제가 그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음에 비해서 수학과 영어 한국사는 좀 변별이 되도록 출제가 되고 있죠. 개포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2학년, 3학년으로 갈 때 타 고등학교보다도 그 경쟁이 빠르게 이탈되어지는 대표적인 고등학교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상당히 개포나 청담 이런 두 개 학교가 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있으면은 진학에 꽤 혜택을 좀 보면서 진학하는 것처럼 많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독특한 모습이 이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포고의 과목 평균 가장 아래탱을 보시면은 A가 29.6, B가 17.1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C가 되니까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겠어요? 예, 중위권 아래가 아주 튼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권도 그 현재 9등급 체계 내에서 4등급 받기가 꽤 수월한 학교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5등급 체계 내에서 이야기한다면 개포에서 2등급 받기는 꽤 타 고등학교보다 좀 더 수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2등급 방어가 목표라면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적절한 학교, 개포나 청담 이런 학교들이 꽤 적절한 학교가 아닌가. 그리고 뭐 압구정고 뭐 이런 학교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동고 이런 학교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목표가 무엇이냐, 내신에서 그 고득점을 해야 되느냐, 1등급 방어냐, 2등급 방어냐 이런 것에,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층이 갈려져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유의미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 어머님하고는 사실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고의 경우 봤더니 통사를 꽤 어렵게 출제하고 있고 수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고 같은 경우가 점점점 그 내신 경쟁이 조금 더 수월해져 가고 있는 고등학교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상당히 예쁘게 편성이 좀 되어져 있고, 그래서 현대고에서 그 최상위권의 학생의 진학 결과가 제가 볼 때는 28, 29, 20, 30 이때 꽤 그래도 좀 좋게 나오게 될 고등학교라고 조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자체도 한 학기에 29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29학점을 1학년 때 두 학기에 29, 29를 듣고 2학년에 두 학기 때는 30학점, 30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3-1에는 3-1, 2에는 28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어서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게 절묘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 3학년에 수능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도 부담을 조금 더 줄이는 방식으로 아주 뛰어난 공학자가 설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과정의 편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교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고의 특징. 자, 그다음에 이제 영동, 청담, 압구정, 세종. 자, 영동, 청담, 압구정 이런 학교들이 충분히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다. 최상위권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오히려 영동, 청담, 압구정고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압구정고는 최근에는 더 그 학생들의 학력이 현대고와 유사하게 조금 더 저하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추이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고, 그게 우수한 학생들의 수가 좀 줄어들었다. 당연히 그러겠죠. 뭐 숙명이나 휴문 같은 경우에는 상위층이 아주 두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두텁지 못한 학교들이 있을 거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히 좀 더 먼저 줄어드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남에서는 압구정고 같은 학교가 조금 더 눈에 띄게, 현대고가 그러는 점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당하는 학교가 교육 과정이나 여러 프로그램 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에서는 꽤 이점을 보면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동고. 자, A를 받는 학생들의 수가 조금 적은 고등학교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비교적 그 내실이 있고, 이제 학교가 옮겨가는 것이 이제 강남권 학생들에게는 약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압구정고 보니까 이렇게 국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통사 통과 자체도 이 통합과학을 이제 A를 받기에도 쉽지가 않은 이제 학생들이 꽤 늘어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세종고나 풍문고, 다음 페이지에 풍문고 있는데, 정말 좋은 뭐 서울대, 의대 이런 곳을 꼭 가야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저는 이제 비추하는 학교예요. 세종이나 풍무. 정말 아주 이제 그 손꼽는 경쟁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수시로서는 사실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그 서류의 면모로 보면은 너끈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합격,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하는 학교들이에요. 세종과 풍문.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원인을 전부 다 찾아내고 알거든요. 근데 이제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들. 이제 최상위권의 경우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뭐 인서울 의대 정도만 가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메이저 의대에서의 경쟁이 약간 좀 아쉬운 이런 학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종고 이렇게 D와 E의 등급의 분포 비율만 보더라도 사실 별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지역에서 학력이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D와 E의 비율이 사실 높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고, 풍문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런 경향성을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과정.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C가 없는 학교라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AA 받은 학교가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융합 선택에 대해서는 뭐 C라고 되어 있어도 크게 의미를 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고의 경우에는 과중반은 B, 예, 전문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수가 적어요. 예, 진로 선택을 모두 다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과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반에는 오히려 전문교과를 더 많이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경기고 학생인 것도 구분을 못해요. 근데 교육과정 편제표에 통해서 이 학생이 과중이냐 일반반이냐 대학에서 구분해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이 이수한 과목과 성취도에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고에서 저라면 당연히 일반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휘문과 중동은 조금 이제 교육감에서 심사를 평가를 통한 이제 재량의 과목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있고, 중동이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과목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부 압구정고와 그리고 풍문고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진로 선택 이수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을 정도로 좋은 진학을 해야 된다면은 이 점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압구정고와 풍문고의 C 받았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송파보다는 훨씬 더 전문교과에 대해서 강남권의 일반고가 전문교과 이수를 잘할 수 있게 학교에서 배려가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지도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왼쪽에 4개 열은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되는 학습과 활동의 프로그램들, 기회들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은 실제 작성 지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 학교에서 재평가를 까지는 잘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500자, 1500바이트 구성은 그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모두 C를 받은 학교도 있나요? 이렇게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전교 5등 학생의 세특이 꽤 많은 부분이 뭐 150자 뭐 이렇게 기록되어졌었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부모님께서 또는 학생이 그 약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제 관심이 조금만 덜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학교에서 그 지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여기 있는 평가는 뭐 물론 그 선생님의 개인 차에 의해서 특정의 선생님이 제가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기록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적으로 제가 보고 최근까지도 진학 지도했었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그 러프하게 평가를 했었던 내용들이라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의 부분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내신과 수능의 유사성, 그리고 수능 학습의 몰입 여건, 뭐 사교육 도움의 정도, 뭐 수능 중심의 진학, 그리고 최근의 추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역시 휴문과 단대, 중산, 숙명이 중대 부고까지 비교적 상승세에 있습니다. 정시로 진학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상승세에 비교적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그리고 압구정고에서는 수능으로 정시로 진학하는 부분에서의 추이는 약간은 아쉽다. 과거에 이제 현대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진학도 상당히 좋았는데 상당히 좋았던 그때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 이런 모습들을 현대에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압구정고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뭐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고려하실 수 있게 의견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여름방학을 지나고 가을과 하반기에는 각각의 학교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 평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테니까, 그때 이제 꼭 참석을 해주셔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맞게 얻어가시고요. 자, 강남의 경우에 서울대 진학의 여러 해 결과들을 가지고 유의미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정시로서 더 강남 전체의 평균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은 정시로서는 휴문 중동 단대 숙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전체 평균보다 좀 아쉬움은 압구정, 세종, 풍문, 경기, 은광, 청담이었다. 물론 여기 이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고, 수시로서는 경기, 현대, 진선, 그리고 더 좋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학교들이었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중대부고나 압구정, 세종, 풍문의 경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부모님들께서 혹시 그 오늘 답을 얻지 못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니까 이거 혹시 추가하셔서 혹시 질문 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여름부터는 이렇게 현장 설명회 말고도 유튜브로 설명회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러한 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 요청 등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회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